저희 어제도 주목 이기업 애플이었잖아요. 네. 애플 2탄입니다. 저도 오늘 애플인데 우리 어제 하면서 너무 안 좋은 소식만 전해서 속상해.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게요 했는데 좋은 소식이 나와서 덥석 또 물어왔습니다. 자, 애플 간밤에 2.4%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시티그룹의 짐 수바 애널리스트가 애플 사야 할 이유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가지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가져왔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와 목표주가 $175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와 비교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29%도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6가지 이유 말하기 전에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회복세 지속될 것이야. 12월 이후부터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애플에 대해서 규제의 위험, 특히 이 유럽연합발 규제 위험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헤드라인 리스크지 근본적인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기 주가 하락 요인 정도는 되겠지만 그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면 돼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애플을 사야 하는 이유 6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인도에서의 성장 모멘텀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애플이 인도에서의 점유율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샤오미와 삼성이 사실은 이 시장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애플이 인도 시장에 많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생산량도 인도에서 많이 확대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좀 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뭐 뭄바이와 뉴델리 등 주요 지역에서 대형 플래그십 직영 매장 수를 이제 확대할 계획도 있고 뭐 매장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는 인도를 또 타겟팅했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도가 지금 중산층이라던가 고소득층이 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들의 지출 규모가 6배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도에서는 이 고가 폰에 대한 수요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의 비중이 낮았던 것 같은데 이들의 지출 규모가 늘어난다면 이건 뭐 애플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 그게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12월 이후부터는 연간 아이폰 매출이 이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아이폰 사용자가 15명 이상이 되잖아요. 이들의 어떤 충성도를 따져봤을 때 뭐 여전히 괜찮다라는 거고 이 충성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스마트폰 교체 주기들을 좀 봤더니 뭐 일부에서는 교체 주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그냥 유지하기도 하고 더 좁아지기도 있는데 그냥 공통점은 결국은 최신 모델로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매출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화 강세가 조금 더 이제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어제 엔화 얘기도 했었고 그런 면과 있고 또한 가격을 다 인상을 했어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매출의 증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매수 이유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내년에 AR, VR 헤드셋 신제품이 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뭐 폴더블폰 출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신제품 효과가 아직까지 애플의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더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유럽 규제 이슈.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애플 안에서도 대체 앱스토어 이제 설치를 허용하게끔 했던 것, 그다음에 이 충전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선배? 충전 칩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뭐 말하는 건데? 충전 포트. 그래, 충전 포트. 뭐 꼽는 거요? 맞아요. 그걸 이제 약간 범용으로 하게끔 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이 애플 쪽에서 그래도 수용하기로 했던 게 이 대체 앱스토어 이거는 약간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좀 컸었잖아요. 이쪽에서 수수료를 30% 떼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월가나 지금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일단은 유럽 지역에 국한된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라고 올려주셨네요. 단자. 네네네. 네. 그래서 MG5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단어 얘기 못하니까 또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C타입 통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럽 지역은 사실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이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국한됐기 때문에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애널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월가 의견들인데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규제가 나왔는데 법을 좀 우회하는 방안들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월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1,10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가능성,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애플은 사야 할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너스 옵션이라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애플카 출시 이제는 만약에 애플카 출시를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언제 출시하느냐 이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은 약간 좀 톤 다운이 됐습니다. 원래는 뭐 핸들도 안 만들고 페달도 안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걸 또 이제 집어넣기로 했고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하는 걸로 뭐 이야기가 나왔고 출시 일정도 조금 지연은 됐습니다만 결국 이거는 언젠가는 좀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죠. 완성도도 계속 높여간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의견을 좀 보면은요.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경기 침체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42개 증권사 중에서 74%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173달러로 추가 상승 여력 28%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여전히 애플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을 좀 펼치는 사람들의 또 이야기도 좀 주목할 부분은 급속한 성장과 획기적인 혁신의 시대는 이제 지나간 뭐 과대평가된 뭐 거인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에서의 정말 엄청난 혁신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야? 지금 계속 조금씩 바꾸고 있잖아. 이런 비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전반적인 의견은 여전히 애플은 애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의견들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애플도 혁신이라는 단어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게 혁신을 것 아니고요. 그냥 이제 충성도로 가는 거죠. 예, 충성도로 먹고 사는. 네. 근데 그 충성도를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혁신보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혁신 하랍입니다. 예, 충성도는 저같이 충성도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넘쳐난다는 게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예.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만 이제 저는 이분이 희망 회로를 너무 돌렸다. 저거 사서 2년 들고 있으라는 얘긴데. 그렇죠. 예, 좀 단기적인 거랑 중장기적인 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투자의 자금의 성격이나 투자자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